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우리가 AWS를 공부하다 보면은 수많은 서비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부터 AWS의 중요한 서비스들이 왜 존재하고 이것은 언제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적인 내용보다는 아키텍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AWS의 가장 오래된 서비스인 아마존 SQS인데요. 이 아마존 SQS를 AWS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 시스템 및 서버레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분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메시지 대기열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분리하고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 SQS는 무엇이냐? AWS에서 제공하는 큐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큐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큐는 간단히 설명하면 선입선출, 즉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형태의 대기열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가 되고요. 선입선출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자료 구조가 있겠지만 이 큐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키텍처에서 주로 큐는 서비스에서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큐를 둔다, 중간에 큐를 둔다 하면은 두 서비스 혹은 두 도메인 간의 연결을 위해서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1대1뿐만 아니라 1대 n의 관계에서도 이 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식권을 판매하는 곳이랑 실제 주문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주문 받는 곳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 도메인이라고 나눠볼게요. 이렇게 식권 판매하는 데 하나, 그리고 주문하는 데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렇게 목록을 본 다음에 여기서 티켓을 사다가 이렇게 주문대에 가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 티켓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주문자, 그리고 주문번호, 테이블은 몇 번인지, 메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 입력하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주문해서 요리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이렇게 티켓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대기열입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이쪽 도메인에서는 티켓을 발급한 거고 이 주문대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티켓을 가지고 뭘 하죠? 받아다가 이 정보를 해석을 해가지고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테이블 가서 기다리겠죠.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티켓을 주고 주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없어지고, 요게 우리가 보고 있는 큐, 정확히는 SQS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1대 다의 환경에서도 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카운터가 넓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여기서 처리되면은 그 다음 사람 오세요, 여기서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문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식권 판매한 곳은 한 곳이지만 주문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곳, 이런 식의 그림도 가능합니다. 요게 바로 큐를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혹은 하나의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뭔가를 넘겨주기 위한 그런 그림을 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QS는 AWS에서 제공하는 큐 서비스고요.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아키텍처에서 AWS 서비스들의 느슨한 연결을 수립하고 싶을 때, 그리고 메시지의 처리 순서 및 처리 여부를 보장하고 싶을 때. 그래서 SQS는 메시지 처리 순서가 보장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리 여부도 보장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SQS 메시지가 한번 전달이 됐는데 전달받은 주체가 요 메시지를 잘못 처리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뭐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해서 요 메시지 처리 못했다, 그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큐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처리 순서뿐만 아니라 처리 여부까지 보장하고 싶을 때 이 SQS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WS 서비스 간의 느슨한 연결을 수립하고 싶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느슨한 연결이 무슨 의미냐 잠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느슨한 연결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키텍처에서는 긴밀한 결합이 있고 느슨한 결합이 있어요. 긴밀한 결합은 다른 주체에 대해서 단단하게 얽힌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한 주체가 변경됐을 때 다른 주체도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끼리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있죠. 저의 팔과 몸은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고 제 눈과 제 몸은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한다고 해서 제 팔을 교체하거나 제 눈을 교체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 반면 느슨한 결합은 다른 요소에 대해 얽히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주체끼리 낮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매우 유연해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전동 공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동 공구 보면은 앞에다가 십자 드라이버 끼면은 십자가 되고, 일자 드라이버 끼면 일자가 되고, 드릴을 끼면 드릴이 되고, 선풍기를 끼면 선풍기가 되죠. 이 공구 앞에 있는 팁, 이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랑 이 공구는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쪽의 공구에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연하게 목적을 변경해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봇 팔에다가 뭐 믹서기를 달면 믹서가 되고, 선풍기 달면 선풍기가 되고, 로봇 팔이 되면 팔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목적에 맞게 이 팔을 변형시키면서도 로봇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느슨한 결합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긴밀한 결합은 이렇게 주체 간에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빼거나 어느 한 곳이 바뀌게 되면 다른 곳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느슨한 결합은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바뀌더라도 다른 애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파란 부분을 교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긴밀한 결합에서는 이 파란 부분을 교체하자마자 노란 부분, 이렇게 빨간 부분 다 영향을 받지만 느슨한 결합에서는 이렇게 교체하기만 해도 다른 주체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굉장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여러분께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긴밀한 결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키텍처에서 여러분께서 주문 앱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주문 앱을 가지고 조리실에다가 주문 앱 내용을 전달해서 이걸 가지고 뭐 여러가지 요리를 만드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주문 앱 이 아키텍처에서 조리실을 만약에 그 인공지능 로봇 조리실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요 조리실도 바꿔야 되지만 2번, 요 주문 앱도 바꿔야 됩니다. 왜? 전달해주는 대상이 다르니까. 원래는 조리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곳으로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문 앱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이 조리실과 주문 앱은 단단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문 앱이 업데이트 됐어요. 예를 들어서 버전이 올라갔다든지 더 많은 메뉴가 추가가 됐다. 그러면 이 주문을 받는 부분에서도 바뀌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요 자동 조리기가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주문 앱만 생각했지만 뭐 계산하는 거, 뭐 아니면은 여기서 나르는 로봇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얽혀 있다면은 하나 바꾸는데 모든 요소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느슨한 연결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주문 앱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큐에다가 주문을 넣어놔요. 이렇게 주문을 넣어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으면은 이 조리실에서 이 주문을 가져다가 조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자, 요런 아키텍처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요게 자동 조리기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 주문 앱에 영향이 있나요? 없죠. 이 주문 앱 입장에서는 얘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주문을 여기 큐에다가 넣는 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 주문 앱은 알 바 놉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문만 잘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자동 조리기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 조리실에서 받던 주문을 받아다가 조리만 잘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바뀌더라도 얘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얘가 업데이트 되더라도 어쨌든 주문이 들어가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얘도 바뀔 필요 없이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효율적인 아키텍처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AWS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아키텍처, 심지어 개발, 심지어 삶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느슨한 결합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슨한 결합으로 만들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요것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디커플링이라 불려요. 즉, 결합을, 커플이죠? 끊어낸다. 긴밀한 결합을 느슨하게 만든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QS를 활용하면은 디커플링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이 SQS는 메시지를 받아서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최대 14일 동안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14일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처리 못하거나 처리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계속 저장을 해줘요. 이후에 다른 서비스가 요청할 때 방금 받아서 저장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온 순서대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전달받은 서비스가 메시지를 처리 후에 완료 요청을 받으면은 요 저장소에서 삭제를 해요. 만약에 오류 된 거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삭제하는 대신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메시지가 여러 주체가 요청하더라도 하나의 주체에게만 갈 수 있도록 SQS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큐에다가 5개의 주체가 요청을 하더라도 5개 전부 다 하나씩 메시지를 중복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전달될 수 있도록 SQS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복된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용한지는 이따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문 앱이 이렇게 아마존 SQS로 이렇게 메시지를, 데이터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EC2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클러스터가 있어가지고 요 주문 내용을 처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워크플로우로 되느냐? 이렇게 일단 메시지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주문으로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삭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삭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한 번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모두 병렬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 2개가 쌓였다. 그럼 얘네 둘 다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삭제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삭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메시지가 많다. 그럼 얘네들도 한꺼번에 5개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번에 하나씩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5개씩 처리 가능하고 또 빼고 대신에 이제 순서는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 파란색 데이터가 뭐 이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이 로직에 문제가 생겼든 요걸 가져왔는데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처리 못한 그대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처리 못했으니까 다음에 처리할 수 있겠네 혹은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주겠지 하고 얘가 요거를 다시 요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가 가져가서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개발자가 보고 문제가 있구나 요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든지 해서 요걸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SQS가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얘가 처리 못하면은 이쪽에 가져가서 얘가 상태가 문제였다. 얘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얘가 대신 처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EQ 안에 있는 메시지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주문 앱에서 뭔가 주문을 했는데 유실이 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Q 안에 있는 거는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14일이 지나서 완료가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SQS를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전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시나리오는 사업자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서비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을 받아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S3라는 파일 그 저장소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EC2에서 처리해서 다시 S3 버킷으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이 있고 한가한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처음 아키텍처예요.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여기 EC2 클러스터가 이렇게 영상을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다시 이렇게 아마존 S3로 다시 넣어놓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S3에서 영상이 업로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 됐니? 안 됐니? 됐니? 안 됐니? 됐니? 그러면 가져가고 됐니? 그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영상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5명이서 보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5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모르죠. 두 번째는 얘랑 동시에 파일이 들어오자마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영상을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다가 이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EC2가 날아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로직은 어떻게 되죠? 네, 로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유저는 아무 피드백도 듣지 못하고 뭐가 안 돼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요거를 유연하게 뭔가 바꾸려고 해도 요걸 바꾸면은 여기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혹은 요걸 바꾸면은 요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긴밀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키텍처에서는 최대한 긴밀한 결합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걸 어떻게 바꿔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SQS Q 하나를 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요 EC2 인스턴스들은 SQS만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SQS에서 자동으로 메시지가 하나 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애가 가져갈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한 번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5명이 하나의 메시지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요 정확하게 대기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처리되는 속도가 메시지가 쌓이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처리되는 속도보다 메시지가 더 많이 쌓이고 있어. 그럼 대기열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요걸 보고 오토스케일링이 대기열이 점점 늘어나네? EC2 인스턴스를 더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수치를 보고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봐서 EC2 인스턴스를 증감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점검 중이에요. EC2 인스턴스가 점검 중이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터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가 하늘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터질까요? 아니죠. 이 메시지는 여기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가 복구가 되거나 혹은 점검에서 끝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시키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로직 처리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없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 날아간 게 아니라 여기 잘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자마자 메시지들을 다 처리를 해서 뭔가 다음 로직을 계속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처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터진 게 아니라 뭐 일부만 점검할 수도 있고 캐패시티가 뭐 딸려가지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얘는 잘 처리가 됩니다. 2개만 있다 하더라도 5개가 다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든 요 SQS에서 메시지를 잘 보관하고 있고, 만약에 뭐 점검이 갑자기 실행이 돼서 요걸 수행하고 있다가 꺼졌다 그러더라도 요 메시지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이 또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보존이 돼 있겠죠. 거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로직을 추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전처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Q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누구한테 쌓이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요 오토스케일링 그룹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들은 요 Q 메시지만 가져다가 처리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동영상 전처리 로직을 넣어놔서 요 Q에 들어가는 메시지에 해당하는 영상이 뭐 바뀌더라도 얘는 뭐 알바노죠. 영상이 들어오면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어떤 로직이 추가되고 어떻게 바뀌더라도 요 SQS 기준으로 이쪽은 전혀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로직을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아키텍처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SQS입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기존으로 돌아가자. 뭐 돌아가더라도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이 EC2 인스턴스는 여전히 여기서 가져오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것도 어쨌든 간에 영상만 들어가면 되니까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영상 포맷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SQS를 중간에 두기만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키텍처에서는 1번 어떻게 디커플링, 즉 느슨하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SQS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더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 SQS 서비스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줄여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SQS는 AWS의 Q 서비스로 아키텍처에서 데이터의 전달 및 디커플링을 위해 사용한다. 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최대한 개발적인 내용은 뺐고요. 여러분께서 아키텍처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 내용 이외에도 AWS 관련 혹은 개발 전반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은 우리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이곳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곳에는 저 말고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서식하고 계시고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들리셔서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익명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언제나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다가 제가 링크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